네, 연중하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서는 미국의 금리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동향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오늘 먼저 저희 경제 용어부터 살펴보려는데 어떤 용어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TIC, 즉 트레저리 인터내셔널 캐피털 시스템이라고 좀 약간 뭐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네. 쉽게 얘기해서 각 국가별로 매달 미국의 국채를 얼마씩 사고 있고 네. 또는 팔거나 해서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TIC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설명을 주셨지만 어떤 또 이 월별 주식의 데이터라든지 해외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나 MBS 회사채 주식의 월별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뒤쪽에 좀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표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월별로 이제 해외 부문이 네. 미국 국채를 어떻게 매매를 했는가 이런 걸 나타내 주는데요.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해외 부분이 갖고 있었던 국채 가격들이 하락했겠죠. 네. 그래서 그 가격이 하락한 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네. 그게 있을 거고 또 어떤 나라는 갖고 있었던 국채를 판 나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수량이 얼만큼 변한 건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고 이제 뭐 나머지는 기타인데요. 네. 저기 노란색이 가격이 변해서 네. 이 포지션이 어떻게 변한 거냐. 그다음에 녹색은 정말 그 해외 부분이 팔았는가 그걸 보는 건데요. 요거는 올해 24년 1월까지 대략 한 1년간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네네. 저 영선 위에 있다는 것은 네. 어쨌든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서 늘어났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해외 부분이 미국 국채를 더 매입을 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노란색이 밑에 있죠. 영선 밑에. 네네. 그 얘기 뭐냐면 가격이 하락해서 이 보유 포지션 전체 가치가 떨어진 거고 네. 녹색은 위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해외 부문이 적극적으로 더 산 거죠.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약간씩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동향을 좀 보면은 0점 위에 올라왔다가 약간 네. 다시 꺾이는 흐름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해외 부문도 그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국 달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팔아서 자국 중국이라면은 위안화를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좀 흐름도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요게 1월까지만 보여줘서 그런데 4월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데이터부터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좁혀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미국의 국채 보유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이 갖고 있던 게 1조 3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2024년 4월을 보면은 7,700억 달러로 줄었거든요. 네. 대략 2,600억 달러 줄었고 한 4년 전으로 가서 2018년 6년 전이죠. 그때 네. 보면은 대략 4천억 달러가 지금 현재 줄은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음모론 쪽에 경도된 분들은 이걸 보고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다, 네. 팔고 있다.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 이 TIC 데이터에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어떤 그게 걸까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중국 기업이 이 미국 국채를 사고 팔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거래소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국에도 있고 아일랜드에도 있고 또 웃긴 게 뭐냐면 벨기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네. 거기도 있는데 룩셈부르크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 보유가 거의 4천억 달러예요. 네. 우리나라가 한 1,700억 달러 이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보다 그 작은 경제가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있는 갖고 거예요. 있군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중국에서 잘 나가는 화웨이라는 그룹이 해외에서 이제 뭐 휴대폰을 팔아가지고 네.
그 해외 통장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 달러로 들어오든 뭐 유로화로 들어오든 이제 들어왔을 텐데 그걸로 만약에 벨기에에서 미국 국채를 산다. 그럼 그거는 어디 거로 집계가 되냐면은 중국 걸로 집계되는 게 아니라 벨기에 거로 집계가 돼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하신 분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네. 중국 국채를 TIC에 나와 있는 중국 이 명의로 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네. 벨기에랑 저기 그 룩셈부르크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다 같이 더해서 보면은 네. 사실 2018년 이후에 중국 국채의 이제 미국 국채 전체 규모는 사실 크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중국은 왜 뭐 벨기에를 통해서 사고 그쵸, 또 그게 룩셈부르크를 궁금해지네요. 통해서 사냐? 네. 중국이 그걸 봤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전에 그 크리미아 반도를 침공했을 때나 네.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을 때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 중심으로 해서 자산 동결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산을 좀 다변화해 이렇게 놓을까요? 다변화해 놓았다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TIC 데이터만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룩셈부르크라든지 벨기에까지 같이 더해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까지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설명 주시는 예탁 편향이라는 개념이 네. 여기서 나온 걸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탁이란 말은 그 우리로 보면 한국 예탁 결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아마 이건 주식하는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데 네. 그 주식 실물 어디 있을까요? 그 예탁 결제원에 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거기에 뭐 그렇죠. 종이 형태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컴퓨터 전산 속에서 존재하겠지만은 네. 사실 거기 다 예탁 결제원에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를 거래할 때도 그것에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주인은 누구다 이렇게 돼 있는 네네. 우리의 예탁 결제원을 이제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어가지고 사실 정확한 이 국적을 알 수가 없다는 굉장히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TIC 데이터를 볼 때 이런 이 관련해서 예탁 편향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사라든지 뭐 데이터들을 봤을 때 중국이 뭐 금을 대신 매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실제로 그러면 중국을 중심으로 탈달러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탈달러화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아직은 이제 룩셈부르크나 이런 숨겨져 있는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이게 딱 중국 거다 얘기하기에는 어렵지만 네.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탈달러가 진행되고 있다라기에는 이제 아직은 이제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흔히 이제 그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그 미국 달러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암호화폐의 움직임은 그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 좀 약간 음모론 같은데 빠지지 말고 그냥 현실을 좀 정확히 봤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 최근에 뭐 중국의 탈달러화다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객관화된 데이터를 보시고요. 데이터를 볼 때도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경제 용어와 함께 알아봤습니다.